장윤기 경찰이 이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보냈어요. 예. 그런데 검찰은 보안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인을 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현직 경찰 간부인 이 장윤기의 부친과 수사 경찰이 유착한 정황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부친이 리얼돌 등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또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사건 담당 경찰은 케이블 타이 이제 포박할 수 있는 네네. 케이블 타이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언론과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거 남겨놔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거 못 막는다라는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분께 의견을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는 매불쇼가 조금 망했어요. 그래서 좀 오늘 검찰- 잘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예. 굉장히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피해를 드린 것 같고, 방송도 네.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일단 경찰이 잘못했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네. 좀 저희가 굉장히 따끔하게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죠. 네. 이런 잘못된 수사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기관은 그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다 그렇죠. 그래서 나누고 견제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권 분립도 그래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도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도 그래서 나누는 거고, 수사기관도 따로 서로 나눠서 경찰의 잘못은 앞으로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 잘못하면 그거는 경찰 혹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이렇게 서로 견제해야 수사하게 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해당 기관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 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예. 다른 기관이 수사하게 만드는 것. 요게 하나가 네. 우리가 지금 해결책으로 이미 설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찰이 잘못 수사한 것을 검사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법도 그렇고 제가 발의한 법에도 비슷한 것인데요. 첫 네. 번째가 그러니까 경찰이 암장 또는 수사 지원할 경우에 검사가 어떻게 견제하느냐인데요. 수사 중인 사건일 경우에는 누군가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피고인, 피해자 등등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 피해자든 아니면은 뭐 유족이든.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수사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인권 오케이. 침해했거나 아니면 수사권을 남용했거나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그러면 공수처 검사가 그 기록을 등사해서 송부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기록을 검토해 보니 뭐가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인데 이행이 잘 안 되면 사건 송치 요구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있는 제도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현행 제도 속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현행도 있습니다. 아, 현행에서. 현행도 있고 제가 발의한 법에는 하나 달라진 게 고발인 이의신청 하나 달라지는 건데 있어요. 현행도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이렇게 시정조치 요구를 하면서 검사가 사건을 곧바로 들여다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사가 만약에 끝났다. 수사가 끝났으면은 경찰이 불기소했으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고, 기소 의견이면 검사한테 보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보내면 검사가 뭐 사건 봐서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겠죠.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끝나서 검사한테 안 가는 사건도 결국엔 다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사건은 검사가 수사 중 혹은 수사가 끝나도 사건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사가 끝났지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 경찰의 불기소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이의 제기만 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로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검사가 그 사건을 다시 다 들여다보고 야 이거 문제 있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돼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것을 직접 조사할 거냐 아니면 경찰에게 수사 요구를 할 것이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 현행 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수사를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경찰이. 네. 그런데 유족이 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라고 할게요. 유족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네. 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럼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검사에게 간다는 거잖아요. 넘어가죠. 그럼 검사가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검사가 이거 보니까 이의 신청이 타당하네.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 해서 이제 만약 검찰 개혁이 된다면 직접 수사권이 없을 테니까 보안 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에. 그렇죠. 그럼 경찰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하지 않으면요.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조에선. 이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매우 구체적으로 보안 수사 요구를 합니다. 기한도 정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든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행했냐 안 했냐는 바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행 안 하면 그 해당 경찰에 대해서 징계나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 등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경찰 자체가 지금처럼 그 경찰 자체가 다 집단적으로 지금 사건 은폐하고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의심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저희 법에는 아직 없지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상급관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안 수사 요구를 보내는 방식도 염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지금도 이것도 상급관청에서 수사하면서 밝혀진 것들이 있는 건데 네. 상급관청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수사가 만약에 종결되고 고소인 고발이 이의 신청도 만약에 없었어요. 그러더라도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지체 없이. 그러면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또 검토해요. 검토했는데 이거 문제 있네. 그러면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어떤 경우에도 기록을 다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소 고발인도 이 수사가 잘 됐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완전 제대로 유착이 돼가지고 사건을 진짜 제대로 한번 은폐할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증거가 은폐가 됐는지 삭제가 됐는지도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이의 신청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본다. 그런데 이미 이 사건 기록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 삭제하고 은폐해 놓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범죄 피해자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 우선 확대를 해야 되는데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를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망가지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법에 제가 발의한 법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인권보호관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저런 게 나중에 확인됐으면 여러 가지 범죄도 되겠지만 법의 복제가 또 바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지금 제어 장치들, 견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네. 오히려 지금 사실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사가 지금 조작 기소하고 조작 수사한 게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방비죠, 사실. 네, 그게 사실 더 큰 문제긴 하죠. 그래서 검찰 개혁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는 저희가 다각도로 안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범죄 피해자 단체들과 법사위가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검토해서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그거 저한테 검사 편든다고 하는데 제가 누구 지금 편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빈틈을 좀 메우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김기표 의원님. 일단 이제 장윤기 사건으로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당연히 여론의 관심이 높고 과연 이게 보안 사건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감정적으로 그래 그러면 다시 줘야 돼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이 사건을 볼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무죄로 풀려난 사건은 아닙니다. 이게 일단 맞습니다. 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네. 구속이 돼서 구속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검사가 어떻게 보안 수사를 해서 달라졌냐면
일반 살인으로 송치한 것을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해서 강간 살인으로 송치를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데 그냥 일반 살인죄로 재판을 받을 것인지 강간 살인죄로 재판을 받을 것인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과연 처음에 끌고 간 행동이라든지 뭐 칼을 찌른 행위가 그냥 살인의 고의냐 아니면 이게 이른바 강간을 목적으로 한 폭행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강간 목적이 더 중죄죠. 그렇죠. 네. 강간 목적이 더 중죄인데 네. 지금 검찰에서 보안수사에서 밝혀냈다는 것은 그 폭행이 강간을 위해서 됐다고 지금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주장은. 네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검찰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네. 그러나 지금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예요. 네. 이제 근데 법조인의 시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됐을까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에 대해서 그 내심의 의사 있잖아요. 내심의 의사 이게 그냥 살인의 의사일지 강간의 의사일지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검찰에서 완전히 자백을 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네, 네. 무슨 그렇지 않은 말씀이십니까? 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강간 살인이라고 바꿨다고 하는 제가 근거를 좀 찾아봤는데 아, 네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장윤기 승용차 내부 블랙박스 뭐 SD 카드를 압수해봤더니 뭐 지인이 뭐 형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이미 뭐 당신 성범죄자 얘기하니까 장윤기가 내 앞에 나타난 여자가 불쌍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이런 정황 증거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저기 1년치 통신 사실 이렇게 분석해봤더니 평소 지인들한테 통사실 분석해서 그 지인 통신했던 지인을 물어보니까 장윤기가 평소에 내가 인생 망하면 여고생 하나 이렇게 해 하고 나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그런 얘기. 진술을 확보했다는 예. 거. 이런 얘기였어. 그다음에 카드를 내역을 3년치를 확보해 보니까 장윤기가 뭐 성인 용품을 막 샀다든지 뭐 이런 리얼돌.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가 화물트럭 블랙박스가 주변에 있었던 거를 다시 조금 클리어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보니까 약간 장기 발동작이 좀 뭔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좀 다르더라. 뭐 이런 류의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때 내가 여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 말이 그때 당시 사건과 연결이 될까? 그거는 이제 검찰이 입증을 어떻게 하겠지. 이제 이렇게 그렇겠죠. 넘어가고 그런데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것들인데 자 그럼 그것이 과연 검찰이 꼭 직접 보안 수사를 해야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저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건이 보안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록을 보니까 자기가 기소하기 위해서 뭔가 클리어되지 않은 면들이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보면 이건 뭐지? 이건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왜 통신 사실이 안 따져 있지? 그럼 이런 식으로 봐서 지인들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야? 그다음에 왜 사건 당일 뭐 구매한 내용만 있지? 이건 쭉 한 1년치 봐서 얘가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들이 든단 말입니다. 예. 기록 보면 그런 것을 보통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는 야 그것도 해보고 검찰 수사관한테 이것도 좀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또 불러서도 확인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보안 수사를 이렇게 하냐 안 하냐 문제는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은 같은 방에 있는 검찰 수사관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거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좀 알아보고 이런 건데 보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는 보안 수사 요건을 주는 거죠. 이거를 내가 하는 것을 경찰에 자 내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요거 확인해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 수사관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경찰하고 한테 얘기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지시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갈라놓냐면 같은 데서 하면 자꾸 조작하니까 수사하는 사람 따로 하고 지시하는 사람은 지시라고 요새 또 표현하면 또 뭐 지휘라고 또 뭐라는 네. 아무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은 따로 하고 해야 서로 견제가 되고 그러면 수사하는 데는 수사해서 가져오면 또 내가 판단해서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딴 거 해봐 이거를 기관을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안 수사를 권을 주는 것은 같은 검찰청 내에서 쿵짝쿵짝해서 만약 이런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물론 그동안 해온 걸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수사님 그거 안 돼도 그냥 그렇게 된 걸로 해서 올리세요. 이 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따로 이렇게 그래서 나눠 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한테는 그런 짓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니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줘서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지금 확인한 것들이 과연 보안 수사 요구로 불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그건 거지. 아니니까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앞선 휴대전화에서 제포렌식 하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청에서 제포렌식 않고 경찰이 그거 다시 제포렌식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포렌식 해서 나온 자료
그 사진 뭐 예를 들어서 1년 전 사진이라도 나온 대로 다 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 판단하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안수사 요구고 직접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검찰청에서 바로 수사를 하면 효율적이죠. 뭐 그렇겠죠. 보안수사를 요구하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독재자는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입법사업 행정을 다 갖고 있으면 일사불란하지. 효율적입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안 합니까? 입법사업 행정 왜 불리해요? 비효율적인 거 알면서 왜 안 합니까? 뭔가 전행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 비효율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렇지. 논의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은 비효율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정말 보안수사권을 주는 듯이 비효율을 줄일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그렇지. 지금 현재의 시대의 담론이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독재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 이럴 때 난 자괴감을 느껴. 겸사랑 내가 생각이 똑같아. 난 이럴 때 이거 자괴감을 느낍니다. 참고로 제가 검사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검사님이랑 저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해요. 항상.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검사의 독재를 막아야 되는 시대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런 비효율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럴 수 있다. 그렇지. 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불거져 있죠. 우리가 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난리 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보안수사 폐지를 얘기할 땐 그 부분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어. 경찰이 이렇게 부패해서 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안수사가 이행이 안 돼.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자꾸 안 올라오고 좀 피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그럼 다른 데 옮겨서 그렇지. 한다든지 이런 제도로서 보완을 해야지. 그렇죠. 야 이런 거 안 되겠어요. 보안수사권 다시 유지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건 자체가 냉정히 보면 구속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구속돼서 살인으로 의율할 거냐 강간살인으로 의율할 거냐의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이게 보안수사를 폐지해야 된다는 논거로 쓰이면 안 된다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지금 중요한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법사위원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법사위에 저 혼자 강경파라고 다들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저는 강경파는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강경파는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강경파는 아니에요. 법사위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끌고 올라가라고. 왜 저만 자꾸 강경파라고 하냐 얘기해 보면 같은 얘기를 갑자기 하고 물 있는데. 쏠리네요. 저 강경파는 아니에요. 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법사위 수준입니다. 완전 거리 두시네. 얘기는 비슷한데 두 분 다 하시는 얘기는 비슷한데 왜 김용민 의원은 강경파고? 제가 더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 저는 그 부분입니다. 재밌는 장면이었어.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렇죠. 국가 작용이에요. 네. 그러니 효율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나누고 불편하더라도 인권을 최대한 덜 침해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형사사법 시스템의 네. 가야 될 방향이고 예. 철학이에요. 효율적으로 하자면 자꾸 효율 얘기하잖아요. 예.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검사가 범인 잡아서 판결까지 해야지. 판결까지 하면 제일 효율적이야. 원인 재판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우리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제일 효율적이야. 네, 거기다 고문까지 하면 제일 효율적이죠. 곤장 근데 때려가면서. 왜 검사가 범인을 잡아서 판사가 판결하느냐? 국가 폭력을 방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인권이죠, 인권. 예.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담론은 이미 검사가 모든 권한을 쥐고 효율적으로 하던 이 시대에서 이제 개발 독재 그런 시대에서 넘어가서 권한을 분리해서 민주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대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지만 사실 시대 담론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민주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또 뭐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시청자께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럼 경찰에서 계속 무혐의해서 암장되고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김영민 의원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제가 화두로 던져볼 수 있는 네네. 게 뭐냐면 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되면 김영민 의원께서 잘 설명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 네.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제 무혐의가 결론이 났잖아요. 이제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의무적으로 올립니다. 줍니다. 이제 올린다 내린다 또 큰일 납니다. 옆으로 송부를 합니다. 검찰에 송부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검찰에서 90일 동안 보고 문제가 없으면 사건이 종결돼 버려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현행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의 신청을 안 해도 이의 신청을 안 해도 무조건 가요. 근데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검찰에 또 가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이의 신청을 안 하면 이 사건이 검찰에 가지만 검찰 사건으로 등재가 되지 않아요. 내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검사가 그냥 오는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어서 내가 가만 9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검사한테는. 방치되겠구나. 의무가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게 돼 있어. 이 사건은. 그러니까 90일 동안만 시간만 가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반환돼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겠어요? 안 보죠. 검찰이 안 봅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하면 검사가 사건 번호를 받아서 김기표 검사다 예를 들어 배당이 돼요 나한테. 그럼 내가 이 사건을 처리해야 돼요. 처리 안 하면 기간이 지나면 왜 처리 안 하냐 하고 또 만약에 무혐의 그대로 하면 항고돼서 만약에 재수사 나오면 내 벌점 나오고 막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한 사건은 검찰에서 스크린이 됩니다. 내 사건이니까. 그래도 성의 있게 봐요. 근데 그냥 90일 왔다 가는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거기 플러스 하나 제가 순간적으로 플러스 하나 민원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의 신청 자꾸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기 전에 고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발인이 없으면 뭐 유족이라든지 이의 신청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이의 신청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 많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봤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는 누구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미란다. 그거를 확인.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뭐 불기소 통지하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고발인은 아직 이의 신청권이 없어요 현행은. 근데 지금 방금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기록이 넘어가도 90일 동안 기록을 안 보고 방치할 수 있다라는 분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고소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고발해주는 사건들이 암장될 수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고발인 이의 신청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더 이제 이의 신청권을 더 넓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90일 동안 기록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이의 신청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건 관계자나 당사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사에게 의견 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빨리 종결돼서 자기 일상으로 그러니까 불기소된 사건이라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대표적으로 그 교사 같은 분들이 아동폭력,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또 검찰에 고통이야. 넘어가면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막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고통이에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들의 고통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종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빨리 종결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이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독일에서 좀 확인해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량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독일은 이제 검사와 경찰이 협력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수사할 때 협력 관계가 잘 돼서 진행하는 사건들은 종결까지 검사가 계속 잘 관여하는데 굳이 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던 사건들 일반적인 일상적인 사건들과 대량 사건이라고 그러고 대부분의 사건 수를 차지하는데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경찰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거의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통지를 받았는데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도 경찰의 불기소에 수긍했다는 거죠. 그러면 피의자도 일정 부분 빨리 해방시켜주는 것도 필요는 하다. 물론 그렇더라도 또 90일 동안 검사가 기록 볼 수 있고 필요하면 재수설구까지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네.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좋아 방송. 아까 이제 중간에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끊어졌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의 신청권은 이제 불기소하면서 고소인은 통보가 되기 때문에 고소인이 그때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알고. 네,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 근데 피의자는 이의 신청할 이유가 없죠. 무죄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래서 90일을 보는 것이 조금 소홀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암장된 사건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면이 있어요. 검사들도 별로 이의 제기 안 한 것은 열심히 안 봐요. 자기 사건 돼도. 왜냐하면 항고를 안 하거든. 나중에 항고를 안 하니까 이제 실제로 큰 의의는 없으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정권 송치라는 말을 제가 꺼내려고 정권 송치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정권 송치를 도입할 거냐 마냐 뭐 이렇게 논의할 게 아니고 각각을 세부적으로 그럼 90일 이걸 어떻게 좀 더 충실히 볼 수 있게 하지 이런 것을 사실 논의를 해봐야 된다. 꼭 이 국면이 아니더라도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하나 남는 강경파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다른 얘기 하시는 나 김용민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권 송치도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잖아. 너무 웃겨. 이렇게 또 저랑 이게 검찰 거리를 개혁이 두면 이렇게 갑자기 민감한 이슈다. 보이지 않는 벽을 이렇게 만드시네 바로. 좀 재밌네 이 장면.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재밌는 장면이야 이 장면은.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 인지하는 사건이 있어요. 고소 고발이 아닌. 그러니까 경찰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라든지 이런 데서 특수수사라고 해서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서울중앙지검 3부에 보통 배당돼서 마지막에 통과를 하는데 거기서 사건을 하다가 약간 암장된 사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사건 수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옛날에 양기부 시절에 그 얼음이 이렇게 올 때 다 녹아버리지 조그맣게 돼버리든지 아예 사라지든지 이런 네, 사건들이 네,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소고발 이의신청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검찰에 가서 그렇겠지. 볼 그게 없어요 제도적으로. 인지 사건이니까. 그래서 정권 송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찰에서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이든 어쨌든 수사된 사건은 다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한번 스크린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정권 송치라는 말이에요. 옛날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 개혁하면서 사라졌어요. 야 처음에 그냥 야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해야지 왜 자꾸 검찰에 가서 검찰이 상위 기관인 것처럼 해. 그래서 사라졌는데 그거를 이제 아마 경찰에 줬다가 뺏으려면 경찰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왜 우리 권한을 뺏어가냐 할 텐데 그걸 전면적으로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런 암장된 사건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제도를 좀 설계하는 거는 필요하겠다. 논의는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경찰이 인지 수사를 했는데 왜이고 이 최고 상선이 경찰청장이야. 야 이씨 야 덮어라 야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럴 수 이런 있다는 거를 거예요. 한번 좀 네. 막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검찰에서 저도 일할 때도 이렇게 받아서 이건 더 조사해야 되겠 쫙 해서 상선을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사실 필요해요. 근데 이제 과연 제도 효율적이나 이런 거 이제 따져서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그 얘기하니까 또 김용민 얘기를 하는 의원 겁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네. 모발인까지 이 신청을 확대했으니 네, 일단 우리가 암장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권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중수청, 경찰 수사권이 중첩되는 영역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검사에게 정권 송치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수사 방금 제가 말한 이 케이스 예를 들면 하면. 그런 케이스는 반드시 중간에 제보자나 공익 제보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 공익 제보자. 예, 그거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막혀? 그러면 중수청 혹은 공수처에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덮는 사람까지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이제 우리 말씀드리면 검사님. 정권 송치를 제가 지금 진짜 주장하는 건 아니고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는 그런 제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강경파는 아니네 확실히. 김용민 의원 중경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의 내가 좀 이의제기를 하자면 네. 수사라는 것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어디서 수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거나 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겨가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통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수사했다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의욕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건이 여러 수사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데서 밝혀진다 이런 게 조금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제가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공무원이요. 지금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해왔어요. 그동안 검사들이. 또 내 마인드로 공무원들이 지금 딱 아까도 기록 송부하면 자기 사건 아니니까 관심 안 갖는다? 공무원이 그러면 됩니까? 봐야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지껏 검사들이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나 사건 너무 많으니까 나 그냥 폼나는 사건만 할게. 저리 가 좀. 네. 여지껏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검찰개혁하는 거고요. 네. 경찰도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수사가 잘못되면 검사 잘못이 아니라 경찰 잘못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잘못했는지 불분명해. 하지만 앞으로 수사는 문제가 있으면 다 경찰 잘못이에요. 책임 소재가 그렇죠. 분명해진다. 그러니 경찰은 더 열심히 제대로 수사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국회는 형사소송법을 논의하지만 정부가 지금 이 역할을 해야 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검사나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이 사실상 의무를 해태하고 방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기강의 문제. 잘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네. 지금도 시정조치 요구나 보안수사 요구나 기록 송부에서 재수 제고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많지 않아요.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검사들이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다 잡아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너무 생산적인 토론이 됐던 것 같아요. 심도 있네. 와, 저는 오늘 진짜 좋았습니다. 따로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알겠어요. 근데 두 분 다 네. 뭐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이견이 좀 있으신데 그 이견이 어떤 뭐 나의 욕심,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견이 있다고 전혀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견이 가는 그 목적지는 똑같아요. 저도 이 문제의식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방식이 조금씩 그러니까요. 차이거든요. 네, 이 정도 강경파 맞아요, 사실. 저희 논의하면 하지 마세요. 너무 싫어하시니까. 가는 길이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잠깐 좀 마무리를 짓고 광고를 좀 보고 와서 네. 저희는 오늘 주식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두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된다. 모든 덤터기는 우리 김용민 의원이 쓸 것이다. 예. 이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 진심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